그치, 그렇지? 자, 24강 이제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 갑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쭉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단위는 줄을 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래 놓고 여기서는 에너지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에너지의 뜻하고 에너지 전환이 나와요. 근데 계산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에너지를 종류별로 나누면 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 테니까 이제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거지. 됐어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또는 속력이 클수록 크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EK 이렇게 쓰죠? 키네틱 에너지. 됐어요? 그 공식 어떻게 됩니까? 야! 운동 에너지 공식 어떻게 되냐고! 이런 이씨!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많은 새끼들 중에? 이게 뇌가 뭐 있어? 야 이씨! 외워!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기본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에 따라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 그래서 EP 포지션 아니야? 포텐셜이야. 어디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원래 여기 포텐셜이라고 한 건데 일본 새끼가 잘못 오역해서 저걸 포지션이라고 잘못 오역한 거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잔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책을 봐도 위치 에너지라고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야. 얘 C가 어떻게 되니? 뭐? 그거 또 그렇게 외워도 그것도 되는 거지. MGH 9.8로 외우면 안 돼. G 값이 중력 가속도 아무 말 없으면 9.8인데 물리에서는 10이라고 주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값 G라고 외워두시고 9.8로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중학교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어찌됐든 높이와 관련된 에너지, 속도와 관련된 에너지 이렇게 쓰는데 요 두 개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MV제곱. 요건 MGH. 됐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역학적 에너지를 살짝만 얘기하고 갈까요? 자, 여기서 떨어져. 질량이 M이네요.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그러면 얘는 처음 속도 이게 정지겠지. 그러다가 요 정도 왔어. 자, 요구의 속도를 V1이라고 하자고. 자, 여기의 높이를 H1이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 전체의 높이는 H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 닿기 직전의 속도가 맥스가 되겠지. 최대 속도. 됐어요? 자유낙하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맞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둡시다. 됐죠? 그럼 A점이나 B점이나 C점에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 같은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왜? 속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포텐셜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까지 있지. 왜? 속도가 있으니까. 얘는요. 닿기 직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높이가 없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지. 됐어요? 요 자리가 빵 되고 요 자리가 빵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써줄게요. 헷갈리니까. 됐지? 그렇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거지 에너지가 주는 게 아니야. 합은 항상 똑같은 거야.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개념적인 측면을 잘 기억해 두시고 2학년 때 배워서 아마 많이 좀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 건데 물리 들어가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리 좀 잘 해두시고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전기 에너지.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당연히 얘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쉬워요. 그죠? 전기가 흐르면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막 바뀌지, 그죠? 자, 그럼 전기 에너지식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아!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해? 비슷했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VIT.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중학교에 있던 거 다 갖고 가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외울 게 줄어드는 거야, 그만큼. 물론 지금은 이거 갖다 할 건 아니야. 에너지 전환하고 뜻만 갖고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
빠동 에너지는 두 가지로 나눠요. 빛과 소리. 야, 빠동 에너지를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나눴는데 빛과 소리의 가장 큰 차이점! 속도 말고 둘 다 파동이잖아. 빛과 소리의 파동에서 가장 큰 차이점. 이런 이씨. 얘는 미친 거야. 무치 파동인데 뭘 변화가 나고 지랄이야. 빛과 소리. 이런 이씨. 얘는 매질이 필요 없고 얘는 매질이 꼭 필요하지. 그지? 얘는 매질이 꼭 필요하고 필요 없고 얘는 매질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매질이 필요 없는 파. 이걸 전자기파라 그랬잖아. 알겠어? 빛은 매질이 필요 없어. 다이렉트로 오는 거야. 자, 빛이 가지는 에너지. 즉 온도를 높이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빛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입니다. 즉 매질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안 배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는 온도 또는 상태 변화를 시키는 에너지. 됐죠?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열 에너지는 이동하지. 열의 이동까지. 됐죠? 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이거 뭐 잘 나오진 않으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핵 에너지. 핵 에너지는 원자핵의 분열 또는 융합 해서 뭐 하는 거야? 질량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질량 감소만큼 에너지가 나간다 그랬지. 그때 쓰는 식이 뭐야? 그지? E는 mc 스퀘어. 됐죠? 질량의 감소량만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에너지로 환산된다. 됐냐? 일단원적에 배웠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얘네들의 의미와 뜻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 한다고요? 전환한다고요. 됐습니까?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자, 그럼 얘네가 바뀌는 게 뭐냐? 이제 보시면 요겁니다. 에너지 전환.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죠. 에너지 전환이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전환이 시험 문제예요.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죠. 일단 자연현상의 에너지,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포텐셜이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반딧불이 화학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 음식물을 쳐먹어요. 그러면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 또는 우리 몸의 생활에너지, 운동에너지로 바뀌겠지. 자동차는 화석연료, 휘발유 태우면 열에너지가 막 증기기관을 돌려서 바퀴 돌아가죠. 운동에너지. 됐습니까? 이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죠. 번개는 구름의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 눈깔에 보이잖아요. 빛으로 빡.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산은 열에너지가 분출물의 역학적 에너지. 즉 흐르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전기 꼽으면 열 나와요. 됐어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롤러코스터 위아래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지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나와서 시험 문제로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에너지 전환 다음 중 맞는 거 고르던가 하던가 아니면 아예 이 그림을 줘놓고 땜빵 메꾸기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땜빵 메꾸기를 합니다. 일단 문제가 제일 쉬우면 어디를 땜빵 치느냐? 여기 동그라미를 땜빵 칠 겁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실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화살표에 있는 걸 지워요. 거기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자,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 열 에너지인데 열이 생겨요. 증기기관을 한번 봐보세요. 증기기관은 수증기가 생겨서 이렇게 터빈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겠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핵자 에너지가 열을 발생시켜요. 어디에서요? 원자로에서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발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역학적 에너지, 즉 수증기가 가서 이 터빈을 돌려요. 그러면 얘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맞죠?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근육운동 됐고 이건 뭐 필요 없고요. 요거 이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 태양 열 발전이에요. 태양 열 데워서 물 끓여서. 됐어요? 그런데
이 빛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 이건 태양 전지, 이거는 태양 광발전이라고 불러요. 차이점 잘 기억해 두세요. 태양 열발전은 거울로 빛을 모아서 물을 끓여서 그걸 전기 터빈으로 돌리는 거고, 태양 광발전은 그 태양 전지판 보면 햇빛 받으면 전기 나오죠? 됐죠? 그건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차이점 기억을 좀 해두시고. 당연히 전기 꼽으면 열 나와요? 전열기. 화살표 잘 봐야 된다 이거. 됐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화학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 사이. 자, 만약에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배터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리튬이온 배터리 됐죠? 그리고 축전기, 이것도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사용되는 경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교과서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그림들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에너지 전환 문제니까.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을 하나 갈 건데,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좀 쓸 게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일단 아까 내가 이거 잘 안 보이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새끼의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저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일상생활에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다 없다? 있다. 맞지? 있잖아. 야, 공 발로 뻥 쳤는데 죽을 때까지 굴러가? 말이 안 되잖아. 갖다 쓰잖아. 그지? 그게 일상적인 경우야. 그래서 이걸 확장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걸 확장을 하면 뭐가 되느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존재하는 거야. 공기 저항이 존재해요. 존재하는 경우야. 그래서 이렇게 보존되면 좋은데 얘가 손실되는 에너지가 생긴다 이거지. 요것까지 추가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실된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나간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지만 여기까지 넣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위에 나와 있죠.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뿐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으며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됐습니까? 됐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에너지 전환인 거야.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여기 스피커는 소리, 화면은 빛, 여기 뭐 운동, 됐죠? 여기 뒤에 만지면 졸라 뜨겁지? 열 에너지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가지가 다 있죠? 어찌됐든 충전을 시키면 전기가 화학 에너지로, 만약에 사용을 하면 화학이 전기 에너지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마이크 같은 경우는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간다는 거, 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로 청소기에 공급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등으로 전환되는 거다. 됐습니까? 어찌됐든 총량은 똑같다 이거지. 됐습니까? 총량은 똑같다 이거야.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요거 하나인데, 에너지 이용과 효율.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제일 쉬운 부분이야. 연력학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공급된 에너지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곱하기 100.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안 와닿지? 그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열기관과 열효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시험 문제니까.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졸라 태워. 화석 연료를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 쉽게 얘기해서 엔진 얘기하는 거야. 자동차 엔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동차 엔진에 여기에 고온으로 열을 빠바바바박 들어가면 여기서 다다다닥 하면서 자동차 바퀴 굴리겠지. 그러면 남는 건 바깥으로 궁뎅이로 배기가스로 나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게
고온에 Q1 들어가는 양, 원래 화석연료. 그리고 이게 쓴 양 W.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뒷공대가 나가는 게 Q2. 됐어요?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열 효율이라는 건 열 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을 얘기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 공급한 에너지 Q1분의 열기관이 한 일 W. 됐어요?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Q1분의 Q1-Q2. 됐어요? 일단 100은 뺄게요. 여러분 100은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Q1분의 Q2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럼 봐. 에너지 효율이 100%가 된다는 얘기는 뒷공대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열 효율이 100%다는 얘기는 이게 그대로 일로 다 쓰였다는 얘기 아니야. 뒷공대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구상에 어떤 엔진을 갖다 놔도 뒷공대기로 안 나가는 거 봤어? 없어, 그런 건. 그러니까 열 효율이 100%인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써, 이 새끼들아, 빨리. 열 효율이 100% 있는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야. 됐어요? 끝났어 벌써. 겁내 쉽잖아.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빨리 써.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열역학 제2법칙이야. 됐지? 어찌됐든 열 효율이 높을수록 열 에너지로 발생되는 손실된 에너지는 줄일 수 있겠지. 됐습니까? 네, 그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어씨, 덥니?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까닭이 나올 텐데, 자, 잘 생각해. 에너지, 아까 위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랬지.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할 수는 있으나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맞지? 근데 왜 에너지 절약해? 항상 일정하다는데. 쓸모 없어지는 형태로 많이 바뀌겠지. 됐냐? 자, 그럼 이제 봐봐. 그게 서술형 문제로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에너지를 왜 절약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있죠? 절약해야 되는 까닭, 서술형 문제로도 잘 나오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항상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지,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많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는 줄어든다 이거지. 왜? 합은 똑같으니까. 됐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거지. 효율 높은 제품을 사용하자 이 얘기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 개념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부터 합니다. 자동차도 시험에서 잘 나와요. 봐봐. 연료를 100% 넣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자동차 돌리는데, 바퀴 돌리는데 19% 쓰이는 거야. 맞지요?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기가스 뒷공대기로 다 나가요. 76%가. 그리고 일부분 5% 정도가 자체 난방으로 없어져요.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쉽게 생각해서 네가 만원짜리 연료를 넣었어요. 10,000원어치를 넣었어. 그럼 자동차 굴러가는데 1,900원밖에 안 쓰는 거야. 그럼 나머지 7,600원? 뭐 이거? 7,900원, 8,000원 정도는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냐? 네가 가게를 가봐. 가게를 갔는데 10,000원짜리를 냈는데 아줌마가 2,000원어치를 주고 8,000원 자기가 먹었어. 열 받아 안 받아? 그럼 자동차 타겠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렇지? 그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안 타고 걸어 다녀야 돼. 알겠냐? 알겠어? 아니면 그 전기차 있잖아. 그죠? 그런 걸로 바꾸던가. 이 효율 좋은 차들 있잖아. 그죠? 배기가스 안 쓰는 거. 어찌됐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료 에너지가 100% 채워졌을 때 이용되는 거 19%, 배기가스 76%, 나간 거 5% 이렇게 해서 없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동안 화학 에너지 중에 19%만 운전자에 이동되는, 그래서 자동차 에너지 효율은 1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그러니까 석유, 휘발유나 디젤 넣는 자동차가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20%를 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뭔 얘기야? 8,000원 길바닥에 버리고 2,000원만 쓰는 거예요. 자동차를 탈 때마다. 알겠습니까? 걸어 다녀 이것들아. 알았죠? 그냥 걸어 다녀. 자전거 얼마나 좋아. 100% 다 되잖아. 그치? 그치? 100% 다 되잖아. 그치?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자동차의 운전에 이용된 에너지는 공기 심해 됐어. 이건 읽어보시고. 어찌됐든 효율이 어떻다? 떨어진다. 됐죠?
그리고 요거와 맞물려서 나온 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지. 너네들 가전제품 사면은 이렇게 무지개 표시돼가지고 1, 2, 3, 4, 5 이거 붙어있는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1등급인 제품을 사라고 하는 거지, 그지? 열 효율이 좋은 거. 됐죠? 그래서 1에서 5등급까지 나누고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 정도. 이 새끼는 5등급이 높아. 이러면 안 된다. 예? 1등급에 갈수록 높은 거야. 알겠죠? 에너지 효율 등급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건가? 아까 거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를 본 거고요. 지금은 하이브리드를 보겠습니다. 두 개의 심장. 전기 모터와 엔진이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어떻게 쓰는지 잘 물론 요새는 전기 자동차 나오고 수소차 나오니까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아직까지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올 당시만 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여러분 좋은 거였으니까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는 전기 모터로 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도 같이 쓰기는 하는데 연료를 쓸 때보단 조금 더 줄어들겠지, 연료 쓰는 게. 그 다음에 정상 속도로 갑니다. 일정한 속도로 가면 엔진만 주행하고 전기 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시킵니다. 됐죠? 바퀴 굴러가니까 저장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오르막을 올라가면 전기 모터와 엔진을 보조 동력으로 써서 훨씬 더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거지. 됐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돌리니까. 그 다음 감속하거나 내리막에 갔을 때 연료 공급 중단, 엔진 꺼버려요. 그래 놓고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배터리를 저장합니다. 돌아가는 거야. 바퀴 굴러갈 거 아니야, 내려가면. 그럼 엔진 연료 꺼버려. 그럼 바퀴 돌아가지? 바퀴 돌아가는 것만큼 이게 뭐야?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거지. 전기 에너지로. 됐죠? 그래 놓고 정지했을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죠? 그러면 배기가스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에너지 효율이 10에서 30% 정도 높습니다. 아까 자동차 효율이 높으면 20% 정도 된다 그랬지? 됐어요? 그럼 여기 10% 높으면 30%네? 30% 높이면 50% 정도 되는 거네, 효율이. 엄청 좋은 거지. 50%만 돼도 엄청난 거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10,000원 내고 5,000원만 타는 거지, 그죠? 자, 그런 느낌으로 높진 않지, 그죠? 어찌됐든 그 정도는 된다라는 거. 됐죠? 효율적이다. 됐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어떻게 된다.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얘네들이 엔진 뭐 쓰느냐까지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 더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장단점. 여기 보시면 장단점은 좀 봐야지. 자, 아버지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신다고 하시면 장점.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차의 구조가 졸라 복잡해요. 그리고 졸라 무거워요. 그리고 보통 차보다 약 한 3분의 2, 아니다. 절반 정도 높아요. 가격이. 근데 3,000만 원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돼요. 똑같은 등급일 때. 비싸죠? 어찌됐든 뭐 그렇다니까. 그렇죠? 환경오염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인데 요 두 개의 키가 뭐냐?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책들은 별로 없어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예요. 에너지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액티브 하우스하고 패시브 하우스가 있는데 액티브 자체는 뭐냐면 얘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얘는요, 사용량을 줄여서 효율을 높인 거야. 그게 패시브입니다. 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집에다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발전기를 다 설치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전기 만들잖아요. 됐습니까? 일단 태양광, 아까 태양 패널, 됐죠? 태양열, 이거는 모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풍력은 여기 있죠? 돌아가는 거. 지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됐습니까? 그 발전소를 세우는 건 액티브 하우스예요. 그럼 얘네는 자원 고갈의 염려도 없고요. 환경 오염도 안 시키고요. 대규모 정전이라도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단점은 뭐예요? 졸라 비싸요. 이게 문제죠. 졸라 비싸요. 이게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혜택을 주긴 한다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워낙 비싸니까. 그럼 이거는 집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이중창이죠. 삼중창 안 하죠. 왜냐면 샤시 자체가 비싸요. 3중으로 하면 2배 이상 들어요, 돈이. 그 다음에 단열재. 단열재도 좋은 걸로 하고, 자연채광. 남쪽으로 창문을 내면 되겠죠? 그럼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차양 시스템. 햇빛 차단하고 늘리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 환기 시스템. 공조 시스템만 잘 만들어도, 환기를 잘 시키는 시스템만 만들어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할 수 있고요.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으로 해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졸라 비싸요. 됐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졸라 비싸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더의 단점이 있죠.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못해요. 조절을 못하게 돼 있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조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기 시스템이 부작용으로 해서 공기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졸라 켜야 돼요. 아니면 식물을 졸라 키우든가. 여기 식물 다 키워져 있죠? 이런 식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전체가 뭐라고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예요. 근데 어떤 책은 액티브냐,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냐, 패시브냐, 그걸 보호하는 거냐,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책들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만들어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은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않을걸? 됐지? 야, 자냐? 눈 뜨냐? 썼냐? 너 원래 안경 안 껐냐? 끼지 않았냐? 보기 싫어서 안 보냐? 저 뒤질라고 저 눈 뜨고 자고 앉았네. 저거 뒤질라고. 정신 차리고 요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됐습니까? 여기는 어려운 문제 거의 없어요. 야, 이거는 하나 봅시다. 이거는 하나 봅시다. 백열등 누가 발견했니? 에디슨이죠? 이거 최악의 발명품이에요. 왠지 알아요? 이거 원래 용도가 뭐예요? 빛을 밝히는 거죠? 빛 에너지가 10%고요. 열 에너지가 90%예요. 이거는 전열기랑 똑같아요. 졸라 따뜻합니다. 됐죠? 밝히는 용도가 아니야. 알겠죠? 졸라 따뜻한 거예요. 이게 최악의 발명품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에서 보면. 저기 완전 낭비하는 거지. 됐어요? LED로 바꿨죠? 야, LED인데 LED가 뭐냐? 발광 다이오드죠? 라이트 이모트인가? 이모션인가? 하여튼 다이오드요. 그러니까 빛이 스스로 나가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이오드기 때문에 100% 효율이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수명이 되게 길고. 요거는 뭐 거의 전열기죠. 그죠? 백열 때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효율을 때도 주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에너지 효율하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어떤 게 에너지를 아끼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만 정리해두시면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